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리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내용들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이머징 마켓 펀드의 선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좀 이머징 시장 좀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지, 교과서 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펀드 투자의 흐름이 그래도 가장 증시에서는, 우리가 좀, 따라서 투자할 만한 가장 모범적인 어떤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한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하는 펀드가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펀드를 운용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펀드라고 판단이 들었고, 이거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펀드가 좋은 수익률을 가져갔다라는 얘기는 이머징 시장의 트렌드를 잘 따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2015년도 그리고 그 전에 이 이머징 시장에서의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느냐. 약간 이틀 전에도 2015년도 트렌드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의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훌륭했던 섹터들을 소개해드리는 제가 시간이 있었었는데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가장 좋았던 섹터를 정리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또 이게 내년 초라든가 내년까지 또 내년 2, 3년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좀 지속될 수 있는 섹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특히나 그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시장이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하루 정도의 기간 조정을 마치고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서는 모습들, 그 중에서도 좀 섹터별로 굉장히 명암이 크게 갈렸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섹터들이 결국에는 2015년도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섹터들이 어제 참 많이 올랐다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2015년도에 유행을 했던 트렌디한 섹터가 어딘지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증시에서 사실상 앞서서도 우리 한국이 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점검해 예. 드렸었거든요. 그 전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올 한 해를 이끌어왔던 섹터가 계속해서 산업 주기가 이어지면서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산업 사이클과 관련해서 이 외신 측 보도 좀 살펴주시죠. 예, 블룸버그 따르면 일단 이 펀드는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 둔화가 좀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 자체가 7%, 6%대로 떨어지는 이런 국면에 직면을 해 있는 상황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머징 쪽에서의 이제 아웃플로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맞서서 작년 이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3.1%입니다. 근데 이제 2015년도 MSCI 이머징 지수가 마이너스 14%거든요. 네.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펀드 자체가 2011년도 한 11월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흰색이 이제 펀드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고, 파란색이 이제 이머징 마켓의 인덱스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은 진짜 파란색 그대로 우하향을 하고 있는 모습들, 100을 기준으로 해서 한 90%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넘게 떨어진 반면에 펀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하락폭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겨우 8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50% 정도. 그러니까 연간 지난 만 4년 동안 연간 한 10% 정도씩 계속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느 부분에 상당히 집중을 했느냐. 아시아 중류층의 소득 증가에 상당히 좀 집중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의 증가와 더불어서 소비재들에다가 이런 섹터에다가 상당히 좀 집중을 했다라는 것. 제가 이틀 전에도 소비재 섹터는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서 트렌디하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마켓이 아무래도 선진국 대비해서 업사이드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너무 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중국이라든가 인도에 상당히 좀 높은 포션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측면. 두 국가 모두 경제 성장률이 뭐 7%, 8%, 인도 같은 경우는 뭐 10%까지도 예상을 하는 중국 42%의 포션, 그리고 인도 26%에 이렇게 집중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이제 회피하는 섹터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그 펀드 포트폴리오 중에서 에너지 부분이 1.9%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고, 원자재 같은 경우는 3.6%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쪽에 대한 섹터를 상당히 줄여놨던 것들이 아웃퍼폼을 하는 좀 주 원인이 아니었냐. 수익 기여도가 반대로 가장 높았던 종목이 어디냐? 뭐 IT 쪽에 이제 텐센트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의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 셧다운이 되면서 진입을 못하게 공산당에서 막아놓으면서 텐센트가 게임 브로커리지 업체에서 결국에는 모바일 플랫폼을 갖추게 되는 이런 저변을 늘리면서 크게 매출을 늘려놨던 이런 IT 기업들의 강력한 상승을 크게 영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지만 뭐 일반적인 소비재, 필수 소비재, 스포츠웨어 브랜드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하는 부분들. 어제 국내에서도 스포츠웨어 OEM 업체에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업체가 있었었는데요.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 중국인들이 이런 메이커에 눈을 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제 소비 패턴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트렌드를 좀 쫓아가는 게 하나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전형적으로 좀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뭐 이제 우리나라 80년대 배경으로 한 드라마 보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뭐 나이키 운동화 진짜 상당히 좀 보기 드문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국도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렇게 스포츠웨어 브랜드까지도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머징 소비재 쪽이 매력이 있을 것인지, 조금 전에 또 이제 얘기했던 뭐 텐센트나 이런 것처럼 이제 IT 업체 쪽도 계속해서 좀 매력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뭐 이머징에서 소비재라든가 아니면 IT, 그리고 IT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구글이라든가 이런 페이스북 이런 업체를 쫓아가기에는 만만치는 않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뭐 비슷하게 하는 스페셜리스트는 분명히 어디선가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바이오테크도 분명히 유망하다라고 보는데, 제가 어제 잠이 안 와서 좀 밤 늦게까지 여기저기 경제 그 증권 TV들을 막 돌려보면서 하는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는데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던 한 밤이었거든요. 아직도 여기에서 지금 에너지라든가 뭐 원자재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뭐 사상 최저가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근거 없이 유가가 오르면서 다시 이런 기업들이 다시 아웃퍼폼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식의 이런 논리를,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왔던 그 시대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거를 투자자들한테 새로운 것을 원하고 새로운 시대에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그 구경제의 잔여물들을 계속 이렇게 투자의 아이디어 관점으로 가져간다라는 측면이 참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 뭐 PR 밸류에이션이 100배가 넘는 바이오테크를 어떻게 사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년을 지배를 했던 것은 이런 테크주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여가기를 좀 기존의 것은 완벽하게 좀 버려버리시면서 좀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눈으로 좀 봐주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섹터들 계속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대리님, 만약에 2011년부터 시작한 이 이머징 마켓 펀드 수익률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아까 그래프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후행하고 있는 펀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살짝 우하향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앞으로 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쪽 섹터 자체로만 봤을 땐 유망하다고 보는 시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섹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이 섹터 자체를 봐야 됩니다. 이게 또 엉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페셜리스트, 그 섹터 내 스페셜리스트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머징 마켓이 금리 인상,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측면 전체적인 이 그림에서 이머징 쪽에서 자금이 나가는 이런 현상들은 이제 우리가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되는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증시 자체의 지수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레벨이 높고, 유가라든가 이런 이머징 국가들의
그 돈을 쥐고 있는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리스크가 계속 떨어지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국면들. 결국에는 언젠가는 금리 인상이란 이런 환경과 더불어서 증시 자체가 깨질 수 있는 환경들이 지금 계속 조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범 제너럴리스트 이머징 내 제너럴리스트들에게는 아웃플로어가 전반적으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네.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있고 네. 이 성장성에 대해서 될 거라고 베팅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들이 일단 미스터 마켓에서 일단 판단이 다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 이상 뭐 소모적인 고민 같은 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새로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언급이 됐었던 소비재 섹터 그리고 IT 섹터에 대한 산업 집중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섹터와 관련해서 종목들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2015에 숨겨진 강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뭐 1년간으로 뉴욕 증시 좀 어떻게 흘러왔나 쭉 따져보면은 뭐 흐름에 어떤 큰 높낮이는 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우리가 좀 눈치채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조용히 좀 크게 강하게 흘러왔던 종목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2015년도 미국 증시 큰 상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보합권 수준이거든요. 여기에서 6가지 스페셜리스트를 소개하는 기사가 있어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선 첫 번째 이슈와도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하게 종목 소개 좀 해주시죠. 예, CNN 머니에 따르면요, 이제 6개 종목을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액티비전 블리자드입니다. 네.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게임에서 저변을 상당히 넓게 가지고 있던 회사가 킹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라는 모바일 업체 캔디 크러쉬사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상당히 네. 좀 상승폭이 컸었는데요. 굉장히 뭐 탑 랭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한 96%를 상승을 했다. 이러한 부분들 있고요. 엔비디아 컴퓨터 칩 메이커입니다. 컴퓨터 칩 메이커인데 태블릿하고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요. 네. 그에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카 인포테인먼트, 스마트카하고 좀 직결이 돼 있는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 향이 될 터인데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올해 67%가 올랐다. 그리고 세 번호는 EA 스포츠로 유명한 일렉트로닉 아츠 48%가 올랐는데요. 최고의 이제 비디오 게임 메이커예요. 엑스박스라든가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 최고의 퍼블리셔라고 보시면 되고 뭐 NFL이라든가 EA 같은 경우 히트로 이제 연중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젯블루 그냥 전통 산업입니다. 이제 미국 저가 항공사인데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마진이 확대되고 이런 가격이 승객들한테도 상당히 좀 어필을 하면서 승객들도 올해 11%가 늘어나는 모습도 젯블루 46% 상승을 했고 네. 나이키 또 겹치네요. 35% 상승을 했습니다. 뭐 전 세계 스니커즈랑 뭐 저지 파는 나라인데 뭐 이제 텍스 수혜를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스포츠웨어 상당히 좀 지위가 지금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테크 엘러간 이제 여성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보톡스를 만드는 엘러간이 파이자하고 합병을 하는 모습들 22%가 오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면은 지금 앞서 뭐 이머징 시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 시장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IT 테크주들 그리고 지금 스포츠웨어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 거기에다가 이제 전통적인 종목들의 바이오까지 좀 같이 버무러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인데 2015년 전체적으로 좀 키워드 정리를 하자면 어떻습니까? 2015년도의 키워드는 2016년도의 초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임 업체, IT 소프트웨어, 뭐 최고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국내 게임 업체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고 수준으로 하는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저유가로 수혜로 있는데 이건 약간 좀 중립적인 의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소비재, 그 제약 바이오, M&A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 증시에도
아시겠지만 국내 증시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죠.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업 사이클 이야기가 재차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테크 그리고 기술, IT 섹터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안에서 몸집 불리기를 위해서 M&A에도 꾸준한 성과가 있는지도 여부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결산해 주셨는데요. 메리츠 원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또 올 한 해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